자, 21번으로 갑니다. 자, 여러분들 21번에 나오는데, 자, 21번에는 몇 번? 답은 3번이죠. 그죠? 3번. 자, 여러분들 이런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푸느냐 이러면은, 일단, 딱 볼 때 문제를 잠깐 한번 봐볼까요? 기역, 니은, 뒷글, 리을 나오죠? 끝글자를 딱 보세요. 끝글자. 끝글자는 기역은 2020년이지. 오케이? 네. 그러면 디귿은 2020년이지. 그러면 일단 기역하고 디귿하고 묶었어요. 묶었어요. 그 다음에 니은하고 리을하고 묶었어요. 아, 요거를 제가 연도를 안 써줘서 2020이 뭔 말인지 몰랐겠구나.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네. 그 연자를 안 써줬네요. 다음에는 꼭 써드릴게요. 그런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일단 있잖아요. 접수 번호라는 거는 연도별로 주는 거지, 연도별로. 그러면 기억으로 갑니다. 손이 2번호 2번, 접수 번호 3번에 밑줄을 긋습니다. 소유권. 그 위에다가 그냥 원시적으로 합시다. 갑구라고 쓰세요, 갑구. 그 다음에 디귿으로 갑니다, 디귿. 그 옆으로 갑니다. 전세권 줄 거세요. 얼구라고 쓰세요, 얼구. 그러면 기억은 접수번호가 3번이죠. 3번에다가 동그라미를 치세요. 디귿은 접수번호가 4번이죠. 4번에다가 동그라미를 치세요. 그럼 결론은 갑구, 얼구, 기역은 갑구고 디귿은 얼구니까 구가 다 다르다? 다르다. 그러면 구가 달랐을 때는 순위번호로 간다? 접수번호로 간다? 접수. 기역이 3번, 디귿이 4번이니까 기역이 앞서는 거예요. 됐죠? 네. 그 다음에 니은으로 갑니다. 끝에 죽었습니다. 소유권. 리얼의 저당권. 그러면 소유권은 갑구고 저당권은 얼구죠. 구가 다 다르다? 다르다. 그러면 접수번호로 갑니다. 접수번호. 니은은 접수번호가 동그라미 칩니다. 2번. 리얼은 3번. 그럼 뭐가 앞선다? 리얼. 그래서 답이 3번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자, 이제는 푸는 요령을 터득했다, 냈다, 했지.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22번으로 갑니다. 22번에는 몇 번? 답은 4번입니다. 4번. 자, 1번으로 갑니다. 대위 채권자가 등기를 신청해 등기가 완료된 후 을에게, 자, 을 동그라미 치세요. 등기 완료 통지를 하나, 병 동그라미 치세요. 등기 완료 통지를 하지 않는다. 오덱스타 X. 둘 다 합니다. 둘 다. 그러면 5번으로 갈게요. 5번에 병이 등기 신청을 신청해 등기 권리가 완료로, 자, 죽었습니다. 을에게 등기 필정보를 작성하여 이러면 오덱스타 X. 자, 그러면 칠판을 다시 볼게요. 요래 보세요. 그러면 자, 이렇게 봅니다. 답을 먼저 내놓고 공부한다면 출제위원이 등기필 정보를 묻는지 등기 완료 통지서를 묻는지를 먼저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1번은 등기 완료 통지서를 묻고 있고 5번은 등기필 정보를 묻고 있다 이 말입니다. 됐죠? 자, 그러면 자, 우리 이거는 이제 아는 거니까 갑하고 을하고 매매했거든. 근데 아직 등기 안 가져왔어. 이 상태에서 을은 병하고 매매했거든. 그런데 을이 이 등기를 안 가져와. 그럼 병이 이 등기를 대위 신청할 수마다 있다. 그럼 등기가 이렇게 됩니다. 맞죠? 네. 그럼 누구 명의로 등기가 됐다? 을. 그럼 이게 정상적인 등기라면 을에게 등기필 정보를 만들어서 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신청은 누가 했다? 병. 명의는 누구다? 을. 을의 명의로 등기가 됐지만 을이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을에게는 등기필 정보를 안 준다 이 말입니다. 그 대신 을의 명의가 등기가 되었으니까 등기가 되었다는 걸 알려는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등기 완료 통지는 보낸다 안 보낸다? 보낸다. 오케이? 그러면 이 사람한테 등기 완료 통지 보낸다는 거 이해합니까? 이 사람한테도 보내는 거예요. 등기 완료 통지를. 그러면 을에게 보낼 때는 이런 취지입니다. 축하한다. 너 이름으로 등기됐다. 조금 있으면 세금 용지서 나갈 테니까 돈 준비해라. 알려야 되나요? 돼요? 요게 요겁니다. 이 사람한테는 왜 알리느냐? 이 사람이 대위 신청했잖아요. 오케이? 그럼 대위 신청을 했으니까 당신이 대위 신청했던 등기 이렇게 이루어졌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오케이? 네. 그럼 결론을 이야기합니다. 채권자 대위 신청은 등기 필정본은 작성을 한다? 안 한다. 그러나 등기 완료 통지는 채권자, 채무자 둘 다 보낸다, 안 보낸다? 보낸다. 이렇다 기억하세요. 통과. 2번으로 갑니다. 을에게 죽었습니다. 등기 신청권이 없어도 대위 신청할 수 있다. 어디다? X. 등기 신청권이 있어야 대위 신청할 수 있는 거지. 3번으로 갑니다. 신청 정보에 대위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가 나거든. 일단 대위자에다가 동그라미를 치세요. 주민등록번호에다가 줄을 꺼세요. 자, 그럼 여러분들 요리로 잠깐만 와보세요. 여러분 공부할 때 꼭 이렇게 합니다.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가 있거든. 그럼 시험에 낼 때 이거를 갖고 시험을 내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럼 요거를 갖고 시험 문제를 해요. 그럼 항상 결론은 주민등록번호라는 거는 등기부의 이름이 올라갈 때 필요한 겁니다. 오케이? 네. 두 번째는 등기부의 이름이 올라갈 때, 권리자로서 올라갈 때 필요한 게 원칙이라, 원칙. 그럼 요 칠판을 잠깐 보면 이 부동산은 누구 명의로 등기가 됩니까? 을. 그럼 소유자가 누굽니까? 을. 그럼 을은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써야 돼, 안 써야 돼요? 써요. 그럼 이 사람은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써야 돼요. 그럼 이 사람은 주민등록번호가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 사람은 무슨 자? 대위자. 이 사람은 시작. 비대위자. 오케이? 그러면 대위자는 주민등록번호가 필요 있다, 없다? 없다. 비대위자는 필요가 시작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어요? 네, 됐어요. 그러면 다시 할게요. 3번 옆에다가 칠판을 이리 오세요. 대위자. 자, 이렇게 썼어요. 시작. 비대위자. 그럼 요 사람을 무슨 자? 채권자. 저 그림에서는 누굽니까? 병. 오케이? 그럼 이 사람은 시작. 채무자. 누굽니까? 을. 이렇게 되죠. 호칭이 다양해집니다. 법률용인 호칭은. 그러면 이해했다, 안 했다? 했죠. 그 다음에 이제 5번으로 갑니다. 5번은 했네요. 그죠? 그 답이 4번인 겁니다. 자, 23번으로 갑니다. 23번에는 몇 번? 괜찮습니다. 자, 보세요. 답은 4번이죠. 그죠? 답이 4번인데, 자, 1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보도연결할 수 없었고 줄 것이에요. 계약을 체결한 후에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소유권 보도연결을 죽었습니다. 신청할 수 있게 된 경우라면 죽었습니다.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60일 오덱스다 X 시작 할 수 있는 날 그러면 1번을 다시 갈게요. 계약을 체결할 당시 보도연결할 수 없었고 줄 거죠. 위에다가 아파트 분양 계약서를 쓸 당시에는 집이 지어졌다 안 지어졌다? 안. 그 다음에 계약을 체결한 후 있죠. 위에다가 3년 뒤. 여러분들 아파트 분양 계약서 쓰고 입주하려면 3년은 지나야 되잖아요. 그럼 3년이 있어야 등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날로부터 며칠? 60일. 동그라미 3번으로 갑니다. 1번, 3번을 묶으세요. 1번, 3번을 묶으세요. 3번입니다. 소유권 보도연결을 밑줄 긋습니다. 할 수 있었음에도 됐죠? 그러면 집이 지어졌다. 저 옆에 썼어요. 시작. 집이 지어졌다. 집이 지어졌으니까 언제든지 보존등기가 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두째 줄 끝에 죽었습니다. 할 수 있는 날로부터 60일. 오덱스다 X.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60일. 그러면 항상 1번과 3번은 위치를 바꾸어서 시험 문제를 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으로 갑니다. 을의 토지에 부담 없는 정려에다가 동그라미 치고 편무계약이죠. 편무계약은 두째 줄에 줄 것입니다. 인도받은 날로부터 60일 오덱스다 X.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며칠? 60일.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4번으로 갈게요. 지목 변경 줄 것이에요. 한 칸 밑에 1개월 오더와이더 O. 그러니까 옆에다가 또 썼어요. 원시적으로 왔어요. 지적법 1회 하고 등기법 1회 하고 지적법은 며칠? 60일. 등기법은 몇 월? 1월.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지적법의 지목 변경은 토지 이동해서 쓰는 말이고
오케이? 네. 등기법의 지목 변경은 모르겠거든. 부동산 표시지. 맞아요? 네. 부동산 표시는 표제부 한다. 값 걸고 한다. 표제. 그럼 등기법 시간에 표제부는 매도인이 한다. 1월. 그러면 5번으로 갑니다. 갑이 단독 건물을 신축한 거, 그리고 준공검사로부터 60일 이내 보존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오덱스다. 칠판에 잠깐만 와보세요. 자, 잠깐만 와보세요. 여러분들, 보존등기라는 말과 미등기 상태에서 매매하였다면 보존등기라는 말은 글자가 같아 다르다. 이 구별이 안 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이거는 보존등기고, 이거는 미등기 상태에서 매매하였다면 보존등기고, 글자가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럼 제가 수업 시간에, 자, 요 글자를 보세요. 자, 글자를 보세요. 자, 글자를 보세요. 글자를 보세요. 자, 요렇게 됐거든. 요렇게 됐거든. 그럼 이거는 의무가 없습니다. 미등기 상태에서 매매하였다면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 봅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새 집을 지었어. 그럼 새 집을 지었다면 등기부를 먼저 만든다. 대장을 먼저 만든다. 대장. 그럼 대장을 만들었죠. 그럼 갑이 등기소에 가서 보존등기하면 돼요? 안 돼요? 돼. 그럼 이리로 오세요. 갑이라는 사람이 대장을 만들었어. 근데 아직 등기는 안 했어. 그럼 미등기라는 미등기. 이걸 을에게 매매할 수 있다. 그러면 이 그림을 이해를 해야 돼요. 오케이? 네. 그러면 이 그림을 먼저 할게요. 그러면 갑은 미등기 부동산을 매매했거든. 그러면 갑은 자기 명의로 보존등기 하고 을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면 그거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해볼게요. 갑이 보존등기 하면은 취득세를 내야 됩니다. 매매를 했기 때문에 양도세를 내야 돼요. 그럼 이 사람은 취득세를 내야 돼요. 그럼 이렇게 등기를 하면 국가는 세금을 3번을 거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아직 등기 안 했거든. 안 하면 요래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아직 등기 안 했거든. 그럼 세금을 포탈하려고 바로 을의 명의로 보존등기를 할 우려가 있다. 그래서 요 보존등기에다가 의무를 둔다 이 말입니다. 오케이? 네. 요게 요 그림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제 이리 오세요. 갑이라는 사람은 새 집 지었죠. 그럼 등기소에 가서 보존등기하면 돼요? 안 돼요? 돼. 그럼 오늘 합니다. 그럼 오늘 하면 세금 거두면 되지. 맞죠? 네. 1년 있다가 합니다. 등기했어요. 세금 거두면 되지. 그럼 오늘 해도 세금 거둘 수 있고 1년 해도 세금 거둘 수 있고 여기는 세금 포탈이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안 일어나지. 그러니까 의무를 둘 필요가 없어. 오늘 받아도 되고 1년 있다가 받아도 되는 거라. 근데 요거는 요래할 우려가 있다. 여러분 세금 우리가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사실은 정려를 했어. 그럼 정려세를 내야지. 오케이? 네. 근데 정려세가 너무 많아. 그러면 서류를 꾸미는 거나 마치 매매를 한 것처럼. 오케이? 네. 거래 등기할 수도 신청할 우려도 있다. 있지. 다운 계약서 써야 안 써요? 한 번도 안 써봤네요. 그죠? 그러니까 이해했다 안 했다? 빨리 했다고 그러세요. 했다 안 했다? 했다. 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5번은 옆에다가 그러면 옆에다가 요렇게 요거 그림을 그리세요. 요렇게. 그러니까 5번은 그냥 좋다. 다시 할게요. 요거를 썼어요. 요거를. 그러니까 보존등기는 의무가 있다, 없다. 그 지문이 5번 지문이다. 5번 지문. 그 밑에 그 미등기 상태에서 매매하였다면 보존등기 의무가 있다. 이거는 1번, 3번의 지문이에요. 요거는 1번, 3번의 지문이다. 이 말. 요거는 1번. 그래서 요를 써놓고 1번, 3번 이렇게 하세요. 됐죠? 우리가 막판에 이런 거를 이제 해결해 가는 게 수업, 이걸 실력을 올리는 거예요. 막판에. 자, 아직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아직, 한 50일 남았다, 안 남았다? 남았잖아요. 전혀 신경 쓸 필요 없어요. 하루에 한 개씩만 더 맞춰가면 됩니다. 자, 한 장 넘길게요. 시험은 막판에 올라갑니다. 처음에는 안 올라갑니다. 막판에 올라갑니다. 자, 24번으로 갑니다. 24번에는 몇 번? 답은 3번이죠. 그죠? 자, 1번으로 갑니다. 법인 아닌 사단은 사단의, 자, 죽었습니다. 대표자, 명의 동그라미 치세요. 로, 관리인 줄 것이에요.
신청 동그라미 치세요. 오덱스타 X. 이거 구별했다, 이제 안 했다? 칠판을 잠깐만 와보세요. 괜찮아요. 자, 이리 잠깐만 와보세요. 제 말을 제가 잠깐만 와보세요. 이 글자를 봅니다. 요거는 명인이고, 그럼 여기는 의무자, 권리자고, 신청인입니다. 신청인. 그러면 시험에는 법인 아닌 사단, 재단으로 시험에 지문을 씁니다. 그런데 법인 아닌 사단, 재단의 가장 전형적인 예가 뭐냐? 그는 종친입니다. 종친. 종중 있잖아요. 종중. 오케이? 네. 그러면 옛날에는 종중의 재산은 종중의 종갓집 종손 이름으로 등기를 하지. 맞죠? 네. 근데 이 종갓집 종손이 사업한다고 재산을 다 팔아먹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팔아먹지 못하도록 묶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인 아닌 사단을 결성을 해가, 오케이? 법인 아닌 사단을 결성했다는 거는 종중 이름으로 등기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함부로 팔아먹을 수 있다, 없다. 그렇게 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 말을 한마디로 합니다. 제 손을 봅니다. 종중이라는 말과 종친의 회장이라는 말 구별됐다 안 됐다? 빨리 말하세요. 됐다 안 됐다? 됐. 그럼 다시 합니다. 삼성전자라는 말과 삼성전자 회장 대표이사 이재용 회장 글자가 같아 다르다? 다르죠. 구별됐어요. 네. 그럼 삼성전자의 소유권은 이재용 회장한테 있어요. 삼성전자 법인한테 있어요. 법인. 이해됩니까? 네. 그러면 명의는 법인이 명의이다 이 말입니다. 이해했어요? 네. 그럼 어성김씨 종친의 명의로 됐다는 말은 소유자는 종친애가 소유자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네. 그럼 명의는 종친애가 명의인이에요. 그게 법인 아닌 사단이 명의인이다 이 말입니다. 이해했어요? 네. 그런데 법인 아닌 사단의 재산을 처분, 매매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우리가 매수할 수도 뭐다? 있다. 있거든. 그럼 등기를 신청하러 가야 돼, 등기를. 등기를 신청하러 갈 때는 사람이 와야 된다, 종친애가 와야 된다, 사람이 와야지. 오케이? 네. 그럼 이제 정리합니다. 명의는 자, 시작, 비법인. 의무자 권리자는 시작, 비법인. 신청인은 사람이 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대표자, 그러면 여러분들 공부할 때는 나는 이거 안 하고 이거 하나만 외우겠는데, 신청은 사람이 가야 된다. 그러니까 대표자가 가야 된다. 그 나머지는 전부 다 종중이다. 이러면 될 거 아니에요. 맞다. 지금 1000번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갑니다. 종중 명의로 소유권에게 종중에, 자, 적었습니다. 대표자가 됩니다. 권리자다. 오덱스타 X. 종중이 권리자입니다. 대표자가 권리자 아닙니다. 오케이? 네. 그럼 3번으로 갑니다. 법인 아닌 사단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대표자 줄 것이요. 성명, 주소 적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신청 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해야 한다. 오토바이다. 그럼 여러분들 잠깐만요. 그래서 괜찮아요. 이제 잠깐만 와보세요. 법인이 있고 비법인이 있거든. 그럼 대표자입니다. 대표자. 너무너무 쉬운 겁니다. 법인의 대표자는 부동산 등기부에 이름을 올린다, 안 올린다? 안 올립니다. 비법인의 대표자는 부동산 등기부에 이름을 올린다, 안 올린다? 올려. 여기는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한 거예요. 여기는 필요가 없어요. 자, 다시 할게요. 여기서는 그럼 뭘 먼저 구별해야 되느냐면 법인 등기부와 부동산 등기부를 먼저 구별해야 돼요. 법인 등기부와 부동산 등기부를 먼저 구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오케이? 네. 그럼 정리합니다. 법인은 법인 등기부가 있다, 없다? 있다. 법인 등기부 속에 법인의 대표자가 올라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동산 등기부에는 별도로 올리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비법인은 비법인 등기부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부동산 등기부에 비법인의 대표자의 이름을 올린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네. 통과. 그럼 4번으로 갑니다. 법인 아닌 사단의 등기라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정관이나 규약. 정보를 정보 첨부 등을 제공하지 않는다. 오덱스타 X. 여러분들 제 손을 잠깐만 보세요. 이 정관이나 규약이라는 게 있거든. 하나만 해볼게요. 법인 아닌 사단 재단이죠. 단체다, 단체 아니다? 단체. 단체는 단체로서 설립을 하기 위해서는 회칙이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있어. 그 회칙을 그냥 정관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보험에 하면 약관, 정관 이런 거 있다, 없다? 있죠. 그러면 이제 답입니다. 법인 아닌 사단은 정관이라고 무조건 제출해야 됩니다. 정관이 없으면 단체가 아니에요. 오케이. 네, 정답.
5번으로 갑니다. 법인 아닌 사단이 죽었습니다. 등기 권리자. 죽었습니다. 사원총회 결의서. 사원총회 결의서는 권리자일 때다, 의무자일 때다, 의무자. 그러면 됐어. 그 다음에 25번은 자, 문제를 볼게요. 다음 중 밑줄을 긋습니다. 신청 정보. 자, 그럼 답은 몇 번? 2번이죠. 임야대당은 신청 정보다, 첨부 정보다, 첨부 정보. 첨부 정보. 26번으로 갑니다. 26번에는 몇 번? 답은 5번이죠. 그죠? 5번. 자, 1번으로 갑니다. 5번으로 갑니다. 5번에. 농지에 대하여 밑줄을 긋습니다. 공유물 분할. 여러분들 잠깐만 와볼게요. 좋다. 여러분들 잔소리 너무 많이 하니까 싫죠? 제가 수업 시간에 공부할 때 한 번만 더 할게요. 아니, 지금 애탔어. 지문이 이래 나오면은 꼭 그래라고 그랬잖아요. 주어, 목적어, 동사를 찾아라니까. 그럼 여기서 결론은 뭐예요? 공유물 분할할 때 농지취득자의 증명서를 첨부하느냐 이거잖아요. 맞다. 그럼 공유물 분할과 농지취득자 증명서를 줄 거면 된다 이 말입니다. 오케이? 네. 그러면 칠판을 보세요. 공유물이죠. 공유물은 공동소유잖아요. 이미 공동명의로 등기되어 있다 안 돼 있다? 그거를 분할하는 거는 투기와 관계 있다 없다? 없다. 그럼 농지취득자 있으면 첨부한다는다? 아니, 얼마나 쉬운 겁니까? 공부하기가. 맞다. 되죠. 그럼 1번으로 갑니다. 갑이 을에게 소유권 이전 청구권의 가등기를 한 후, 자, 죽었습니다. 가등기가 병에게 이전됐습니다. 이거 못 읽어냈다면 큰일 나는 겁니다. 이래냈다면 본등기의 등기 권리라는 병이다. 오토바이다. 칠판을 보세요. 괜찮아요. 자, 이리 와보세요. 1번의 소유자가 2번의 을에게 가등기, 2번의 을에게 가등기 이래 나오잖아요. 그러면 칠판을 봅니다. 이거 갑이냐 을이냐 이 말입니다. 갑이냐 을이냐 이 말입니다. 갑이 병에게 매매할 수 있다 없다? 있죠. 을이 병에게 이전할 수 있다 없다? 있죠. 그럼 이거는 3번이고 이거는 여의 뭐다? 가등기도 이전이 되잖아요. 이걸 못 읽어내면 막 큰일 나버려요. 그러면 옆에다가 그림을 그리세요. 이 두 개 그림을 그리세요. 그 위에 26번 위에 빈칸이 좀 있네요. 거기다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그럼 이거는 소유권을 이전한 거고, 요거는 가등기를 이전. 그래, 요 그림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는 무슨 권을 이전했다? 갑이 병에게 소유권을 이전했지. 요거는 을이 병에게 뭐를 이전했다? 가등기를 이전했지. 글자가 같아 다르다? 이런 거를 자꾸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공부할 거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 그림에서 보면 이거잖아요. 가등기가 을이었죠. 그럼 병에게 이전했으니까 이제는 가등기 권리자는 병이잖아요. 병. 그럼 병이 나중에 갑하고 본등기하면 돼요? 안 돼요? 되는 거예요. 오케이? 네, 통과. 자, 그 다음에 2번으로 갑니다. 등기 권리자 줄 것이요. 한 칸 밑에 주소 줄 것이요. 옆에 주민등록 번호. 여러분들 권리자니까 주민등록번호 써야 돼요? 안 써야 돼요? 써야 돼요. 그 다음에 3번입니다. 말소된 등기의 회복에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신청의 등기상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가 일 때는 제3자의 성락이 있어야 된다. 오토바이더 오. 4번으로 갑니다. 법인이 소유권을 할 때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라 밑줄을 긋습니다. 법인 등기상 증명 정보. 여러분들 법인 등기부입니다. 근데 옆에다가 모르겠거든. 법인 등기부. 법인 등기부 등본 한 통 발급받아 오라. 이게 법인 등기상 증명서다 이 말입니다. 통과. 27번으로 갑니다. 27번에는 몇 번? 답은 5번이죠. 그죠? 5번. 자, 여러분들 보세요. 괜찮아요. 이리 오세요. 자, 보세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를 낼 때 지금 여기에서 이제 등기필 정보가 나왔거든. 5번을 잠깐 볼게요. 등기필 정보가 멸실되어 등기소에 직접 출석하여 확인조서를 작성하는 경우 등기의무자의 저주고습니다. 인감증명을 첨부하지 않는다. 오엑스다 X. 이거를 공부할 때는 너무너무 쉽습니다. 그냥 이렇게 공부하세요. 등기필 정보는 등기의무자가 제출을 한다. 맞죠? 네. 근데 등기필 정보를 분실해서 재발급을 받을 수 시작 없다. 그러면 어째야 되는데? 그러면 직접 등기소에 가서 본인 여부 확인만 받으면 돼요? 안 돼요? 돼. 이때 빈손으로 가야 된다. 인감을 들고 가야 된다.
그러면 공부가 돼버리네. 인감을 들고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네, 그러다 갔어요. 그럼 1번으로 갑니다. 유정을 줄 것이에요. 한가 밑에 여기다 등기필령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오더와이다. 제 손을 잠깐만 보세요. 괜찮습니다. 이해만 딱 하면 됩니다. 제 손을 봅니다. 등기필정보는 등기 의무자가 제출한다. 오더와이다. 그럼 의무자가 제출한다는 소리는 단독이다, 공동이다? 공동. 그럼 옆에다가 썼어요. 공동신청. 그럼 공동신청이니까 의무자가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제출을 해야지. 근데 2번, 3번 묶어보세요. 2번입니다. 소유권 모르는 게 줄 거세요. 3번에 상속등기 줄 거세요. 단독이다, 공동이다? 단독. 그럼 옆에다가 단독 신청 썼어요. 단독은 의무자가 없잖아요. 그럼 제출한다, 안 한다? 안 하지. 그러면 4번입니다. 성수한 등기 의무자 줄 거세요. 의무자는 제출을 해야 하네요? 해. 그럼 성수한 권리자는 해야 하네요? 안 해. 그러면 딱 되는 거예요. 맞다, 맞다? 맞지. 자, 28번으로 갑니다. 28번에는 몇 번? 답은 5번이죠. 그죠? 자, 이걸 틀리면 안 돼요. 제가 수업 시간에 다 괜찮습니다. 자, 보세요. 토지거래 허가문의토를 매매 그 허가의 지정이 동그라미 칩니다. 해제 되었다면 소유권 신청절 때 다시 동그라미 치세요. 그러면 칠판을 잠깐만 와보세요. 괜찮아요. 자, 이리 와보세요. 요거는 1월 2일입니다. 요거는 3월 1일입니다. 그럼 요 사이가 있지. 요 사이. 자, 그럼 정리합니다. 계약은 몇월 며칠 날 체결했나? 1월 1일이거든. 근데 이때 토지거래 허가구역이었어. 근데 등기를 신청할 때쯤 돼서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가 됐어. 그럼 당연히 허가서는 제출을 안 하지. 맞죠? 네. 그럼 칠판을 다시 보세요. 계약을 체결할 때는 허가구역이 아니었어. 등기를 신청할 때쯤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돼버리는 거라 제출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왜? 여기 X죠? 그럼 안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이제 정리를 합니다. 계약을 체결할 때 허가구역이었어. 등기를 신청할 때도 허가구역이었어. 그러면 제출을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라도 X가 넣으면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칠판을 봅니다. 계약을 체결할 때는 허가구역이었거든. 도중에 허가구역 지정 해제가 돼버린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다시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됐어요. 그럼 하나가 X가 들어가 있다, 안 들어가 있다? 그럼 제출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말입니다. 전부 다 허가구역이었을 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맥을 보면은 문맥은 맞아 보인다, 틀려 보인다? 맞아 보이지. 그러면 다시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됐다면 허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면 맞아 보이는 겁니다. 제출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거예요. 감 잡았어요? 네. 그럼 지금 제가 말하고자 하는 뜻 이해했습니까? 그러니까 한 번이라도 X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허가구역이었을 때 허가서를 제출하는 거예요. 오케이? 네. 그럼 1번으로 갑니다. 저당권 밑줄 거세요. 셋째 줄에 제3자 명의 등기 밑줄 거세요. 끝에 없다. 여러분 이걸 공부할 때 이런 말이죠. 가등기든 가처분이든 저당권은 모든 권리와 양립이 돼야 안 돼요? 돼. 그러니까 말소한다, 안 한다? 안 하겠다. 그럼 2번으로 갑니다. 부동산 표시 줄 거세요. 옆에 주등기 줄 거세요. 부동산 표시는 표제보다 표제바이다. 표제. 그럼 표제보니까 주등기 이래야 되는. 그럼 주등기를 부기등기로 고치는 게 답이지. 시험 문제지. 그럼 4번으로 갑니다. 전자신청을 동그라미 칩니다. 취하. 죽었습니다. 사용자 인정. 여러분들 취하를 할 때도 사용자 인정을 받아야 된다, 안 받는다? 받아야 된다. 그 다음에 등기간의 부당한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죽었습니다. 등기소에 이의신청서만 동그라미 치세요. 그러니까 이의신청은은 지방법원에다가 하고 이의신청서는 등기소에다가 제출을 하고. 맞죠? 네. 자, 29번으로 갑니다. 29번에는 몇 번? 답은 4번입니다. 답은 4번. 괜찮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자, 문제를 갈게요. 괜찮아요? 문제를 갈게요. 다음 중 부동산 등기법 제29조 제2호에 규정하고 있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자에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에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그럼 부정은 긍정이다, 긍정 아니다? 긍정. 그럼 옆에다가 썼어요. 시작. 할 수 있는 것. 이거 할 수 있는 거를 찾아라 이 말이잖아요. 맞다. 눈물 날라고 그럽니다. 자, 그 다음에 1번입니다. 합유자 그것만 줄 거세요. 1위는 지분에 대한 밑줄을 긋습니다. 감료. 여러분들 합유 지분은 지분 표시해야 하네요. 안 해. 그러면 감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2번입니다. 수인은 1인이 자 죽었습니다. 자기 지분 죽었습니다. 보존 등기 OX다 X. 지분에 보존 등기 돼야 안 돼요? 안 돼. 안 된대. 3번입니다. 저당권을 비담보 채권과 밑줄을 긋습니다. 분리하여 돼야 안 돼요? 안 돼. 안 돼. 5번입니다. 가등기 밑줄을 긋습니다. 처분금지 가처분 오더와이더 오. 팁 하나 잠깐만 와보세요. 제가 수업 시간에 진짜 거짓말 안 하고 100번 넘게 했습니다. 처분금지 가처분이 있고 본등기 금지 가처분이 있고 하나는 O고 하나는 X잖아요.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이래 말했죠. 이 해독을 할 때 이렇게 해야 됩니다. 가등기 때 소유권을 취득한다. 본등기 때 소유권을 취득한다. 본등기. 그럼 이거는 취득입니다. 일단 알기 쉽게 설명을 하면 제가 이제 설명을 하면서 가장 힘든 게 이런 거예요. 우리는 법을 배우잖아요. 법에 규정이 있냐 없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법을 배울 때는 자기 생각을 개입시키면 안 됩니다. 공법을 배울 때는 자기 생각을 아니 이건 왜 이러지 이러면 안 돼요. 그럼 예를 제가 들 때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는 모든 서류에 주민등록등본이 안 들어가는 경우는 없어요. 모든 서류에 주민등록등본. 그 왜 그러냐 이러면 모든 서류에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써야 되거든. 그럼 그 쓴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제출하는 게 주민등록등본이에요. 맞다, 맞다? 맞죠? 네. 그러면 여러분들 호주머니에 면허증이 있다, 없다? 면허증이 있잖아요. 주민등록증이 있잖아요. 그럼 주민등록증이나 면허증에도 주민등록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나와야 안 나요? 나오잖아요. 면허증 내가 만든 거 아니잖아요. 국가가 만든 거잖아요. 주민등록증 국가가 만든 거잖아요. 그러면 주민등록증 제출하면 되지. 꼭 주민등록등본 떼오라고 그러다. 그럼 신경질 난다 안 난다? 그래도 떼오라면 떼가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그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공법에서는 아니 우리가 그렇잖아요. 아니 그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알려고 그러면 그냥 주민등록증이나 면허증 제출하면 되지. 꼭 주민등록등본 떼오라고 그러다. 그러면 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토달면은 안 됩니다. 공법을 공부할 때는. 오케이? 그러면 힘들어서 못해요. 됐죠? 네. 그래서 제가 잘 쓰는 말, 책임을 회피하는 게 아니고 법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제 답은 이겁니다. 우리나라 법에서 처분을 금지시키는 규정은 법에 있다 이 말입니다. 취득을 금지시키는 규정은 법에 없어서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를 때 이렇게 예를 들었잖아요. 자, 정리합니다. 임신이 있고 낙태가 있습니다. 임신은 취득이다, 취득 아니다? 취득. 낙태는 처분이다, 처분 아니다? 처분. 임신은 자유입니다. 오케이? 네. 그러나 낙태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낙태는 처분이거든. 그럼 처분은 국가가 금지시킬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를 때 이게 가장 쉬운 예잖아요. 갑하고 을하고 매매합니다, 매매. 그럼 갑은 매도인이니까 처분하는 사람이지. 을은 매수인이니까 취득하는 사람이지. 맞죠? 자, 보세요. 10살짜리 애 이름으로 등기가 돼야 안 돼요? 돼. 3개월 된 애 이름으로 등기가 돼야 안 돼요? 돼. 태어난 3일 된 애 이름으로도 등기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취득하는 데는 제한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10살짜리 애가 집 팔아먹으러 왔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지. 10살짜리 애는 부동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시작 없다. 그럼 하려면 법정 대리인을 데리고 가야 되잖아요. 이해했어요? 네. 꼭 기억해 두세요. 처분금지 가처분은 O더와이더 O. 본등기 금지 가처분은 뭐다? X. 법의 규정이 없다. 그 다음에 5번에 관공서에 공매까지 줄 것이에요. 그러면 둘째 줄에 신청에다가 동그라미 쳤어요. 그리고 밑에다가 촉탁이라고 썼어요. 이런 거를 줄만큼은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관공서 또는 법원에 촉탁으로 하여할 등기를 신청을 하면 받아준다 안 받아준다? 안 됐죠? 다 잘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는 아직까지 시간이 많이 남았거든. 그래서 다음 시간에 어떤 과목이 문제를 풀든지 간에 그러니까 주어 목적어 동사를 찾는 거를 자꾸 연습을 해야 돼요. 그러면 한 과목당 5개를 더 맞출 수 있다니까. 한 과목당 5개. 그러면 5, 6, 30이면 30개잖아요. 맞죠? 네. 그러면 전부 다 80점으로 점수가 상승됐다, 안 됐다? 좋다. 자, 30번으로 갈게요. 30번 맞죠? 네. 자, 이거는 이제 답이 나와 있네요. 그죠? 자, 30번에는 몇 번? 다음 시작. 3번. 3번. 자, 1번으로 갑니다. 답은 3번 해볼게요. 3번에.
등기관은 처분자, 이는 집행정지효력이 시작 없다. 이건 뭐 너무너무 쉬운 거니까 2번하고 3번을 묶었어요. 2번의 끝에 시작 없다. 그 두 개를 갖고 항상 답으로 만듭니다. 됐죠? 네. 그 다음에 31번으로 갑니다. 31번에는 몇 번? 괜찮습니다. 몇 번? 답은 1번입니다. 답은 1번입니다. 자, 여러분들 잠깐만 볼게요. 1번으로 갈게요. 구분 건물 줄 것이에요. 소유 건물은 기를 신체 1동 건물에 밑줄을 긋습니다. 소재도, 각 층에 밑줄을 긋습니다. 평면도, 전유 부분에 줄 것입니다. 평면도. 그게 지도, 그 도면입니다. 도면. 오케이? 네. 그럼 여러분들 잠깐만 와볼게요. 괜찮습니다. 이리 와보세요. 제가 수업 시간에 잡으세요. 도면을 제출하는 등기는 두 개입니다. 두 개. 하나는 부동산의 일부입니다. 일부. 요거는 알고 있죠. 일부자 딱 들어가면 뭐가 되라? 도면. 두 번째는 소유권 보존입니다. 이전 아닙니다.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다시 할게요. 대상은 소유권 보존과 소유권 이전입니다. 도면은 소유권 보존이에요. 소유권 이전할 때는 도면은 필요 없어요. 오케이? 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제가 지금 좀 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소유권 보존 등기할 때 도면은 필요 없어요. 오케이? 네. 그래서 그러면 자, 이렇게 오세요. 표현을 잘못 썼네.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도면이 필요가 없어요. 오케이? 네. 요즘 소유권 보존 등기 보존. 제가 여러분들 야단을 너무 많이 쳐서 제가 긴장을 했어요. 자, 정리합니다. 토지 소유권 보존, 건물 소유권 보존, 수개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 보존, 구분 건물 소유권 보존. 글자가 같아 다르다? 다르지. 그러면 토지 소유권 보존은 OX다? X. 건물 소유권 보존은 뭐다? X. 그러면 이건 토지예요. 이게 건물이에요. 건물이 한 개밖에 없죠. 그럼 도면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 개 올라갈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때는 도면을 전부 해야 돼요. 그 다음에 구분 건물이죠. 제가 그랬잖아요. 아파트는 이 아파트가 남향으로 향하고 있는지 동향으로 향하고 있는지 일자형을 띠고 있는지 기역자형을 띠고 있는지 알아야 된다. 몰라야 된다? 요게 소재도. 각각이 호수마다 구조가 어떻게 빠졌는지 알아야 된다. 몰라야 된다? 알아. 요게 평면도. 오케이? 그게 도면이 되면 도면. 됐죠? 네. 그 다음에 2번으로 갑니다. 당의 토지가 소유는 신청의 소유면으로 소유권, 자, 둘째 줄에 줄 거기 시작합니다.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를 명한 확정 판결. 자기의 소유권을 면해 소유면 신청할 수 없다가 아니고 시작 있다. 알았다 몰랐다? 괜찮아요.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자, 괜찮아요. 이리 와보세요. 자, 여러분들이 풀 때 이렇게 풉니다. 자, 정리합니다. 판결서를 가지고 소유권 보내는 게 신청할 수 있다. 이때 판결은 그 종류를 불문한다. otherwise, 그럼 여기서 알아야 될 거는 형성 판결, 이행 판결, 확인 판결 아무거나 가지고 가도 돼야 안 돼요? 돼. 그 두 번째는 확인 판결이 났죠. 그럼 토지는 누구를 상대로 소송을 건다? 국가. 건물은 누구를 상대로 소송을 건다? 시장군수, 구청장. 여기까지 딱 됐거든. 그 다음에 이거는 OX를 묻는 거예요. OX를. 자, 제가 예를 들 때 이렇게 예를 들었죠. 자, 보세요. 갑이라는 사람이 새 집을 지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아직 등기는 안 했어요. 미등기다 이 말. 그럼 이런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을이 소유권 보존등기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해가 을이 보존등기 해버린 거예요. 갑이 안 하고 있으니까. 오케이? 네. 그러면 이제 얼마 있다가 갑이 보존등기로 가니까 이미 을의 이름으로 보존등기 할 때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갑은 을한테 가서 좋은 말 할 때 말소시키라고 해야 해요? 해. 근데 을이 말소를 안 시켜준다. 제가 수업 시간에 이래 말했죠. 말로서 해서 들을 놈이면 사기 쳤다 안 쳤다? 안? 말소를 안 시켜주니까 갑이 을의 명의로 된 소유권을 말소시키라고 갑이 소송을 걸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여기 보면 말소를 명한 판결이니까 누구를 소유자로 인정한다? 갑. 그러면 갑은 그 판결서 갖고 이거 지우고 자기 명의로 부르는 게 신청할 수 뭐다? 있다. 그러면 시험에는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를 명한 확정 판결이 무엇이냐를 묻는 게 아니고 이 판결서를 가지고 등기할 수 있냐 없냐 OX를 묻는다 이 말입니다. 맞다 맞다? 맞다. 4번으로 갑니다. 3번으로 갑니다. 토지대장상 최초인 소유자인 갑의 미등기 토지가 상속된 경우 죽었습니다. 갑 명의로. 이거 못 읽어내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 갑의 미등기 토지가 상속됐죠. 그럼 소유자가 누구였어요? 갑이 죽었다 안 죽었다? 죽었지. 그럼 죽은 자 이름은 등기돼야 안 돼요? 안 되지. 그러면 갑 명의로 위에다가 적었어요. 죽은 자 이름으로 등기 안 되지. 바로 상속인 명의로 부르는 기라는 거지. 바로 상속인 명의로. 4번으로 갑니다. 건물 동그라미 쳤어요. 국가 동그라미 쳤어요. 오덱스타 X. 건물은 시작, 시장, 군수, 구청장. 되죠? 5번으로 갑니다. 토지대장서의 공유인 미등기 토지는 공유물 분할의 경우 죽었습니다. 분필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소유권 모르는 게 알 수 있다니까 오덱스타 X. 공유물 분할이니까 분할을 해야지. 통과. 32번으로 갑니다. 32번에는 몇 번? 답은 1번이죠. 그죠? 자, 보세요. 이 문장을 그냥 외워버렸어요. 그럼 끝글자가 답입니다. 끝글자 없다에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없다가 아니고 시작. 있다. 다시 할게요. 법정 상속분에 따라 밑줄을 긋습니다. 상속 등기를 마친 후에 공동상속인의 1인에게 재산을 지정하는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한 경우 죽었습니다. 소유권 경정등기. 자, 그러니까 이것도 있잖아요. 답은 요거예요. 소유권 경정등기를 할 수 있다, 없다 이래 되는 거라. 그러면 제 말을 잠깐만 볼게요. 자, 요 보세요. 1번에 소유자가 갑입니다. 아버지고 자식이 3명입니다. 다른 조건은 없어요. 아버지 돌아가셨어요. 그럼 자식 3명이 법정 상속을 하면 됩니다. 그럼 이제 상속 등기 했다고 칩시다. 이렇게 했어요. 뭐 3분의 1, 3분의 1, 3분의 했다고 칩시다. 자, 그 다음에 이 그림을 보세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보세요. 첫째, 둘째, 셋째거든. 그러면 첫째한테 재산을 몰아줄 수도 있다, 없다? 있지. 그러면 누구 이름으로 등기됐다? 이래 된 거예요. 그럼 이거는 똑같이 재산을 나눈 거고, 이건 한 사람한테 다 몰아준 거고. 요까지 이해됐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그림을 봅니다. 상속 등기 했거든. 했는데, 한 사람한테 몰아줄 수 있냐냐, 이수 하고 난 다음에 몰아줄 수 있냐냐, 그게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할 수 있냐냐 이 말입니다. 할 수 시작 있다. 이제 답입니다. 할 수 있죠. 그러면 원상태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럼 소유자가 누가 된다? 갑이면 그럼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미 상속이 돼 있잖아요. 오케이? 그럴 때는 이의 뭐다? 요렇게 한다. 요게 소유권 이전이다. 소유권 경정이다. 시작. 소유권 경정. 그럼 시험에는 소유권 경정 등기를 할 수 있다, 없다. 이렇게 딱 묻는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네. 자, 그 다음에, 지금 가만히 보자. 그럼 32번 됐죠? 네. 그럼 우리가 2번으로 가볼게요. 2번으로 가봅니다. 갑이 을에게 부동산을 매도하였으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기 전에 갑이 사망한 때는 갑의 상속인 명의 등기, 을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자, 요거 제목을 맞추면 오늘 점심 사드립니다. 제목이 뭡니까? 포괄성계인. 빨리 썼어요. 시작. 포괄성계인. 그러니까 이걸 우리 수업 시간에 예들 때 아버지가 매매했는데 매매대금 받고 등기 주기 전에 아버지가 사망했다면 자식이 대신 등기로 가야 된다, 안 가야? 지금 그 예잖아요, 그 예. 이게 포괄성계인이잖아요. 맞죠? 네, 됐어요. 그 다음에 그 밑에 갑니다. 등기간의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을 하는 경우 그 부동산의 등기를 소유권 외의 권리 그 밖에 처분에 제한이 되게 있으면 그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해야 한다. 오더와이더? 이거 오더와이더? 오. 4번으로 갑니다. 갑과 을 사이에 소유권을 때, 자, 죽었습니다. 통정 허위 표시. 의에 이루어진 당 을의 선의의 제3자 병에 대하여 저당권을 마친 게 을로부터 갑으로의 소유할 수 시작 있다. 짚어나 봅니다. 이거는 제목이 뭡니까?
쓰세요. 진정명의 회복. 시작. 진정명의 회복. 좋다. 괜찮습니다. 이리 오세요. 진정명예회복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까? 그냥 소유권 이전 등기가 나와 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어요. 진정명예회복도 소유권 이전이고 유증도 소유권 이전이고 상속도 소유권 이전이에요. 오케이? 네. 5번으로 갑니다. 등기원인 정보가 집행령이는 판결서인 경우에는 자 판결서 줄 거세요. 검인 줄 거세요. 받아야 한다. 어떻습니까? 괜찮습니다. 이리 오세요. 제 책임이 큽니다. 여러분들 이런 거는 지금부터 바로바로 외우고 들어가는 겁니다. 판결서를 가지고 등기를 할 때도 토지거래 허가구 얘기라면 토지거래 가서 전부 해야 된다는다. 해? 농지라면 농지취득자격증에서 전부 해야 된다는다. 해? 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이라면 판결서의 검인도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요? 받아. 이게 그냥 이렇게 넣는. 그러면 제가 왜 이 세 개를 쓰느냐면은 이 세 개는 행정부에서 내리는 거잖아요. 맞다. 흔히 말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 읍면동장이 내리는 거잖아요. 오케이? 그냥 외워버리는 겁니다. 이런 거를. 됐죠? 네. 통과. 자, 33번으로 가볼게요. 33번에는 몇 번? 몇 번? 3번. 1번으로 갑니다. 말소등기 신청 시 자르세요. 위에다가 주등기라고 쓰세요. 주등기. 등기의 말소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 죽었습니다. 제3자 명의의 등기 위에다가 부기등기라고 써요. 부기등기. 너 등기권리자가 밑줄을 긋습니다. 단독 신청으로 말소한다. 오덱스다 X. 직권 말소. 여러분들 이 기억을 읽으면서 제 손을 잠깐 보세요. 기억의 지문을 읽으면서 주등기가 말소가 되면 부기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다는 생각이 떠올랐어요? 안 떠올랐어요? 이거 안 떠오르면 공부가 안 된 거예요. 오케이? 네. 그러면 위에다가 그러면 제가 아까 전에 썼죠? 말소등기 시 옆에 뭐 썼다? 주등기. 그럼 주등기가 말소가 되면 부기등기 권리자는 이해관계인 이단이다? 이다. 그럼 부기등기 권리자의 성낙서가 들어가야 돼? 안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요. 그러면 성낙서가 들어가면 주등기가 말소가 되지. 그럼 주등기가 말소가 됐죠? 그럼 부기등기는 자동으로 죽어버렸지. 오케이? 그러면 부기등기는 등기관이 무슨 말소? 직권 말소. 오케이? 네. 그게 머릿속에 안 떠올랐다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번으로 갑니다. 가등기의 기한은, 자, 밑으로 긋습니다. 본등기를 금지. 아까 본등기 금지 가처분은 등기 대상 이단이다? 아니지. 네, 각하한다니까 오더와이더 오. 그 다음에 4번으로 갑니다.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분할의 배수에 따른 상속인 전원의 인감을 첨부한다. 오더와이더 오. 4번입니다. 공용 부분이라는 뜻을 정한 규약을 변하는 공용이 아니라 밑줄을 긋습니다. 1월 이내 자르세요. 오덱스다 X. 1월 이내다 지체 없이다. 지체 없이. 소유권 번호 등기 줄 거세요. 밑에다가 소유권 이전이라고 쓰고 X라고 하세요. 소유권 번호 등기 밑에다가 소유권 이전이라고 쓰고 X라고 하세요. 됐죠? 네. 그러면 작년에는 리얼을 답으로 만들었어요. 답으로. 그 다음에 법인 아닌 사단이 할 때 그까지만 줄 것이요. 법인 아닌 사단이 위에다가 자연인이라고 썼어요. 자연인. 등기를 신청할 때는 도면을 죽었습니다.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오더와이더 오. 우리가 풀 때 이렇게 풀죠. 자연인이 있고 법인이 있고 비법인이 있지. 맞죠? 그럼 요 두 사람은 도면을 종이에다가 그려가도 돼야 안 돼요? 돼. 그게 서면으로 작성할 수마다 있다. 그러나 법인은 반드시 도면을 컴퓨터로 작성해야 됩니다. 그게 전자문서죠. 전자문서. 통과. 조금 쉬었다가 공부를 하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부동산 공법을 강의하는 고상철입니다. 자, 제가 이번 시간에 말씀드릴 건 뭐냐면 공인중개사를 여러분이 공부하시다 보면은 여러 가지 자료들, 뭐 OX 문제라든지
어떤 요약된 집약된 자료, 뭐 PPT 자료 이런 것들이 많은데 그 일일이 출력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보관하고 하는데 불편함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좀 약간 또 해소도 하기 위해서 또 다른 사람들하고 커뮤니티도 뭐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네이버 밴드라는 어플을 좀 활용할 건데요. 그 네이버 밴드에다가 자료를 올려놓은 거를 내가 다운을 받고 내가 보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시작하는 거 똑같이 따라 하시면 설치부터 사용 방법까지 말씀드릴 테니까 그대로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1단계 네이버 밴드 어플을 다운받습니다. 자, 그럼 네이버 밴드 다운을 어떻게 받냐? 자, 플레이스토어 우리 안드로이드 버전으로 갈게요. 그래서 플레이스토어를 누르시면 화면이 바뀌면서 지금은 이제 컴퓨터 화면을 제가 이제 좀 크게 보이게끔 해놓은 거라서 여러분 핸드폰에는 아마 맨 위에 여기 검색창이라는 게 있을 건데 여기다가 제목을 넣는 거예요. 제목을 뭐라고 쓰냐면 네이버 밴드 아니면 밴드 이렇게 쳐도 돼요. 밴드 치면 제일 상단에 나오죠. 그래서 이제 네이버 요 밴드가 요 초록 색깔 바탕에 B자예요. 밴드. 그래서 이제 여러분은 설치 누르시면 됩니다. 자, 2단계 그럼 네이버 밴드를 일단 들어가셔야 돼요. 들어가서 검색하기 전에 밴드 어플을 누르면 위측 상단에 이 돋보기 모양이 있을 거예요. 이 돋보기 모양을 누르기 전에 우리가 이제 검색을 해야 되잖아요. 누르시면 검색 컨트롤 가요. 여기다가 우리 공수모라고 치면 돼요. 공수모 치고 엔터 치면 이제 그동안 이제 우리 공수모 관련된 게 나올 건데 제일 상단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네이버 33개가 밴드가 나왔는데 그 중에 여기가 1등이죠. 자, 그럼 이제 3단계 해당 공수모 밴드로 들어갔습니다. 그럼 들어가시게 되면 가장 첫 화면에 공인중개사 수험생 모임이거든요. 원래 그 수험생들만 위한 모임이기 때문에 시험 정보하고요. 어떤 자료들이 있어요. 뭐 OX 문제, 뭐 오지선다 문제, 그리고 이제 요약된 자료들 그런 거 공부할 수 있는 활용하는 어떤 밴드고요. 이 강의와 관련된 어떤 특강이 있다거나 할 때 공지사항 같은 거 그리고 지속적으로 교수님들께서 자료를 올려드릴 거기 때문에 요 관련된 자료 관련된 거 어떤 거 있는지 잠깐만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4단계로 갈게요. 또 다른 꿀팁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바일 1일 학습이라는 건데 핸드폰으로도 내가 하루에 짬을 내는 시간, 예를 들어서 전철을 타거나 버스를 탄다거나 화장실을 간다거나 할 때 1일 그 공부 학습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메인 화면에서 위로 좀 올라가면은 모바일 1일 학습이라고 나올 거예요. 여기 있습니다. 모바일 1일 학습이라고 해서 시험 과목에 따른 문제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여기를 올리시면은 여러분이 이제 그 시간 안에 이 문제에 대한 것을 읽어본 다음에 여기서 정답과 해설은 바로 보여지면 이거는 암기가 돼버리기 때문에 정답 해설은 맨 밑에 안 보이게 숨겨놨어요. 그래서 현재 밑으로 쭉 내리면 인지에 가서 쭉 내리면 요때 답이 나와요. 댓글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쓴 거는 내가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 댓글 표시 보시면은 이런 거는 표정 좋아요 한번 눌러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내가 좋아요 그러면서 뭐 선생님 사랑해요 해도 되고 좋아요 이런 거 눌러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밑으로 가면 이제 댓글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댓글 남겨주시면 확인이 되는 경우에 바로 답글을 올릴 수 있게끔 실시간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과정과 같이 공수모 밴드예요. 공인중개사 수험생 모임 밴드를 줄여서 우리 공수모 밴드라고 하는데 이렇게 가입하시면 여러 가지 자료들 업데이트되는 거 개정되는 부분 신속하게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 학습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래서 꼭 가입하셔서 좋은 자료도 받고 매일매일 학습하시면서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자, 여러분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에는 부동산 실무 일반인들이 어떤 도움을 받기 위한 관련된 밴드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릴 건데요. 일단은 검색창에다가 365 부스라고 치시면 돼요. 365 부스인데 365일 부동산 스터디라는 밴드예요. 네이버 밴드인데 요 365 부동산 스터디라는 밴드 일단 이거 클릭하시면 현재는 이제 4만 명 정도 되는 밴드인데요. 우리가 일반인들이 어떤 부동산 정보를 습득하는 데 있어서 이 정보를 얻기가 되게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어딘가를 뭐 찾아본다고 해서 잘 찾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전문가들이 하는 말들이 이 친밀성이 있는 건지 아닌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뭐 믿을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정보를 그래도 좀 손쉽게 찾아볼 수 있게끔 저희 이제 이 밴드에 구성된 전문가들이 정보를 좀 제공해 주는 거기 때문에 아마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거고요. 내가 부동산 중에 토지를 좀 알고 싶다, 또는 상가를 좀 알고 싶다, 또는 나는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청약이 좀 궁금하다. 근데 그게 솔직히 어디 가서 물어보거나 어떤 정보를 찾기 쉽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만들어진 밴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365일 내내 부동산을 어떤 공부한다는 취지로 밴드에 들어오셔서 질의응답도 하시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뭐 예를 들어 문의하시면 저희가 관련된 정보를 또 제공해주는 그런 밴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밴드냐면 한번 보시면은 지금 현재는 뭐 공지사항이 제일 먼저 나올 건데요. 이 공지사항은 기존에 있던 오프라인이 어떤 강좌가 있으면 그 강좌에 관련된 거 뭐 세미나라든지 그래서 평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접하지 못했던 강의들 있죠.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는 거 공지를 좀 하는 그런 내용들이고요. 하나 좀 더 올리면 자 이제 우리 교수님이에요. 교수님 중에 상가 교수님이 최근에 예를 들어서 법이 바뀌었어요. 법이 바뀌게 되면 최근에 바뀐 법이 이러한 바뀐 법이 있으니 중개업을 한다거나 투자를 할 때 좀 유의해서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라는 거를 올려놓을 거예요. 기존에 올려놓은 자료가 있으면 또 찾아보시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계속 밴드에서 소식을 받으시면 실전에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부동산 관련된 내용 중에서 하나 더 보시면 이제 랜드프로에서 직접 우리 프로그램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 까발리기, 부동산 부티크 뭐 이런 TV 관련돼서 부동산 팁 있죠. 예를 들어서 청약을 받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지금 강남권 아파트를 투자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정보를 쉽게 여러분들이 뭐 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관련된 것들을 시대에 맞게 흐름에 맞게 부동산 시장이 이제 요동치면 내가 지금 집을 팔아야 되냐 사야 되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신속하게 정보를 들을 수 있는 밴드니까 시간이 나실 때마다 자주 들어오시고 저도 자주 들어와서 좋은 정보 남겨드릴 테니까 자주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저는 부동산 공법하고 부동산 토지 투자를 강의하는 고상철이었습니다. 자주 밴드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